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무죄 탄원서 조작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무죄 탄원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좌파 민주당 이재명 파들이 그걸 서명을 이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전자 서명해 가지고서 뭐 100만 명이 서명했네. 그 또 광고하려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말이죠, 중복 서명이 가능하답니다. 원래가 이제 중복 서명이 안 되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주민등록 집어넣고 뭐 사는 곳 집어넣고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만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뭐 10개, 20개 서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뭐 90만이고 80만이고 뭐 100만입니까? 지금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 가지고서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열차게 뭐 지금 서명 좀 하시오, 서명 좀 하시오, 서명 구걸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구걸도 잘 안 통한다라는 얘기고, 조작 논란까지 번지면서 그 90만 명이 AI인지 무슨 뭐 개똥인지 새똥인지 알 게 뭐냐, 이렇게 되니까 그거 내봤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법원에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 뭐 그거 아이고 뭐 그거 벌써 그 조작이라 그러던데 그거 무슨 관심이 나 두겠습니까?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렇게 무슨 뭐 한가합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뭐 그렇게 한가하겠습니까? 그거 내봤자예요. 그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언제까지 하더라? 뭐 11월 11일까지. 내일까지네,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월요일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푼수짓이냐면 판결문은 이미 완성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판결문을 그러면 월요일에 쓴다고요? 세상에, 지금 판결문이 적어도 200페이지, 많으면 3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왜냐하면 하도 주장하는 게 많으니까, 하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하도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 그 다음에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결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 검사가 주장하는 거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이 판결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하여튼 간에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들이 하도 엉터리, 다시 말해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과 관련해서 엉터리, 그 다음에 또 백현동 그 국토교통부 협박과 관련해서도 엉터리, 이거 하나하나 아마 한성진 부장판사가 판단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어떤 경우는 말이죠, 중요 쟁점만 판결문에 쓰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뭐가 어떠네, 뭐 검사의 뭐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네, 무슨 증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네, 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갖다가 뭐 또 판결의 어떤 그 요소로 삼았네, 하여튼 간에 잡을 수 있는 트집을 전부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판결문도 그 예상을 하고 나서 아마 아주 자세하게 적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양형 이유 있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보통 간단하게 쓰거든요. 뭐 반성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양형 이유를 상당히 길게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저번에 결심 공판에 나와서도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피고인 변호인단도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적시를 할 가능성이 많고, 당시 또 검찰 측에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피고인을 맞이해 가지고서 이 논고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재명에 대해서 왜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지, 이재명에 대해서 왜 중형이 내려져야 되는지, 즉 왜 징역 2년이 내려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 판결문이 적어도 200페이지, 많게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은 이미 작성됐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쟁점을 갖다가 하나하나 판단해 가면서 또 그 쟁점별로 3명의 판사 중에서 의견이 갈리면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쟁점별로 합의하고, 나중에 이제 유무죄를 합의하고, 그 다음에 양형을 합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은 이미 그런 작업은 끝난 거죠. 그래 판결문은 완성됐고, 그 완성된 판결문에 다 도장 쾅쾅쾅 찍고서 이미 딱 캐비넷에 넣어놨죠. 그런데 뭐 11월 11일 날 탄원서를 넣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불순하고 아주 나쁜 사악한 마음을 먹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과
그 이재명을 지금 돕고 있는 그 일당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이 100만 명이 서명했느니 그러지만 실제로 몇십만 명이 서명했다고 치더라도 이 서명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선전성운동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모르게 서명을 했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이재명 그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은 왜 그러면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미 유죄가 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죄가 났다고 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유죄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무죄를 만들려는 그런 탄원서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시위로 한 거고, 1차 집회, 2차 집회 이런 걸로 이제 하면서 광을 파는 거고, 이 또 서명이니 뭐 이런 것들은 뭐 집회도 마찬가지다면은 이게 벌써 유죄는 결정됐다고 보는데, 유죄가 결정됐을 때 바로 이 재판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사주를 받은, 내지는 뭔가 이재명을 탄압하는 그런 잘못된 판결이다. 이쪽으로 몰아가가지고서 그래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그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탄원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차 집회가 지금 열렸는데 1차 집회에 비해서 인원이 훨씬 적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1차 집회에 비해서 인원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건데 경찰 추산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지들이 얘기하는 숫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도 줄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동력이 이제 빠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걸 촛불 집회로 가져가서 집회를 연 이유는 결국은 뭐냐? 무죄가 나오도록 압박하려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유죄가 나온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가 나왔을 때 그 다음 2심을 가져 대비하면서, 내지는 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전선동을 통해서 원래는 무죄인데 저 재판부가 윤석열의 어떤 눈치를 보느냐고, 내지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시다바리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대선 주자를 갖다가 탄압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집회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은 오늘 D-5입니다. 11월 15일 이제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죄 100%입니다. 그리고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징역형이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재명은 국회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당대표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또 피의선거권을 박탈당해서 그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고요. 물론 대선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고요. 그야말로 민주당이 초상집 되는 겁니다. 이재명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갖고 있는 어떤 권력 다 내려놔야 되고요. 이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서 말이죠. 물어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434억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는 날이면 이재명은 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갖다 부당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그래서 결국 시간을 끌어서 대통령이 되기만 한다면 설사 내가 유죄라 하더라도 이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 지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월 15일 날 재판보다도 그 이후에 이 재판을 끌기 위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재판을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탄원서를 넣고 있다. 근데 이 탄원서마저도 조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말이죠. 뭐 탄원서니 무슨 뭐 반성문이니 이런 거 냅니다만은 그거 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성문과 탄원서도 그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형식과 그런 어떤 시기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시기 자체가 틀렸어. 벌써 무슨 판결문 다 만들어 놨는데 왜 탄원서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100만 명이 진짜 100만 명인지, 그 개똥인지 새똥인지, 그냥 100만 명이다 그러면, 그럼 1000만 명이다 그러지. 그러면 판사님이 1000만 명이니까 이거 중요한 거네.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재판의 제자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변호사로 그러지만 변호사의 변자도 모르는, 그리고 법원의 법자도 모르는, 판사의 판자도 모르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심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탄원 서명 이거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나마 있던 의미까지도 반감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집회를 통해서, 또 촛불 집회를 통해서 뭔가 동력을 모으려고 했지만 저번보다도 인원이 훨씬 줄므로써 역시 또 이 동력이 모으는데 실패했다. 결국은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무당질을 해가지고 굿판을 벌여가지고서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서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속에서 어떤 이득을 보려 했지만 굿판을 벌이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촛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좀 한번 이렇게 세우려 했지만 횃불로 그냥 촛불을 확 꺼버리면서 이재명의 어떤 구도는 그다음 이재명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